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시장을 사는 것보다 기업을 투자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시경제에 노출돼서 압박을 받는 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미국 물가 얘기하고요. 거시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 역시 좀 부담스럽고요. 네. 간밤에 소비자 물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데요.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얘기를 해야죠.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시장의 반응은 일단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뭐 어제 생산자 물가가 8.5% 네. 나왔고 뭐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네. 전월비율은 0.4% 올랐으니까요. 요즘처럼 물가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지금 보는 시기는 과거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밤 뭐 저희 시간으로 이제 9시 반 저녁 때 이제 나오겠는데 미국 CPI가 뭐 일단 헤드라인 수치는 뭐 8.3에서 8.2로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살짝. 그런데 시장은 뭐 근원 물가에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원 물가가 지금 살짝 높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6.3이었는데 8월이죠. 예. 이번 달 오늘 밤에 나오는 뭐 9월 물가 근원 물가는 6.6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 거죠. 전월비로도 뭐 다시 조금 더 치솟는 그러한 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시장은 좀 부담을 느끼겠죠.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네. 결국 지난 7월인가요? 한번 살짝 물가가 눌렸는데 이게 잠깐 있었던 일이고 결국엔 지속적으로 물가는 잘 잡히지 않는다. 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이 그런 표현 쓰셨는데 뭐 물가 상황이 끈적끈적한, 그죠? 네. 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헤드라인 물가도 있고 근원 물가도 있고 이제 전년 동기비도 있고 전월비도 있고 해서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지는 어쨌든 근원 물가를 봐야 되고요. JP모건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5%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거나 충족하거나 일 텐데 웃돌면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엔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좀 미스매칭돼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내년도에도 뭐 일정 기간 거의 1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좀 적정 가치에 부담을 줄 거고 그게 성장주를 비롯한 어쨌든 주식 시장에 타격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금리와 통화 정책과 경기가 서로 따로 노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주식시장의 부담인데 결국 오늘 나오는 9월 물가와 뭐 10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언제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지 그리고 최종 금리가 몇 퍼센트일 건지 4.5%냐 혹은 5%냐 일각에서 보는 뭐 5.5%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달 오늘 발표되는 9월 물가와 다음 달 발표되는 10월 물가에 따라서 언제까지 금리가 인상이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결론적으로는 긴축 부담은 내년 3월까지는 주식시장을 묵직하게 누르는 그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월 한 11일, 13일 요쯤 나오는 게 이제 전월의 물가고요. 지금도 미국은 이제 9월 물가고요. 10월 물가는 그럼 이제 11월 뭐 요맘때쯤 나올 텐데 그 전에 FOMC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건 또 12월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 11월에 미 연준 FOMC의 스탠스는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당연히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신뢰를 가질 거고 조금 뭐 물가가 잡힌다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해서 이 긴축의 속도를 줄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뭐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6%대 들어가야 동결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대, 뭐 3.5% 정도 될 때 인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가 6%대 들어가면 뭐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뭐 그것보다 조금 낮겠죠. 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텐데 그러면 5% 언저리의 기준금리에서 거의 실질 기준금리가 제로 내지 플러스로 반전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긴축적인 상황이 될 거다. 제약적인 상황이 될 거다. 연준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3월 이전에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가령 6.5%, 6.3% 정도 형성되는 내년 3, 4월 정도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뭐 조금 어느 정도 정해진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쯤 발표된다고요? 네네네. 네. 보통은 뭐 지표들이 늦게 취침 후의 시간들에 보면 안 보는데 오늘 밤 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IMF가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수정해서 내놓았는데 역시나 뭐 내년 경기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IMF나 뭐 이런 기관들이 다 이제 후행제로 쫓아가니까 그죠? 네. 안 좋으면 더 내리고 좋으면 이제 더 올리고 이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측했습니까? 네, 절대 레벨보다는 말씀하셨듯이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뭐 가령 뭐 작년 뭐 한 4분기 10월 달만 해도 아마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4.4% 봤을 겁니다. 연초에는 3.8%로 조금 낮췄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낮춘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지금 7월 달에 2.9로 낮추더니 이번에 2.7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는 내년도 2.7은 결국 뭐 마지막 수정이냐, 정말 앞으로 수정은 없는 거냐, 하향 수정은 없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제 발표된 뭐 IMF의 보고서를 보면서 세계 교육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교육이 올해 4.3에서 내년에는 2.5%로 그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무역 수지도 여전히 좀 어려울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또 한 차례 또 하향 조정된다면 세계 교육 증가율이나 이런 전체적인 물동량이 좀 더 줄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뭐 물가 전망을 뭐 IMF도 하는데 전 세계 물가, 그러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을 다 합친 물가 전망도 별로 내년에 많이 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경기가 물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높은 물가가 통화 정책의 경로를 통해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그 앞뒤가 조금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IMF 예상대로 올해 물가가 8.8에서 내년도에 6.5%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6.5%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면 세계 경제 전망은 또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유로존도 지금 안 좋고요. 이머징 국가도 원자재를 뭐 가지고 있는 국가들 빼놓고는 안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성장률이나 고용이 좋은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올해는 뭐 그럭저럭 뭐 예상치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올해가 거의 다 가니까요. 문제는 뭐 어쨌든 올해도 좀 IMF는 뜻밖의 0.7%포인트를 조금 낮췄고요. 내년도에는 1.0으로 봤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1.0으로 봐서 조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다 둔화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괜찮지만 유로존은 마이너스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괜찮지만 미국마저도 내년도에 거의 뭐 제로 성장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걸로 마이너스 1.5% 정도 역성장이 네. 나올 걸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가 아마도 전 세계 경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좀 되게 상당히 조금 그 암울한 전망치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수정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좀 안 좋은 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가면 이제 자료가 또 수정 자료가 또 나올 겁니다. 네. 지금보다 더 이제 아래로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다음 세 번째 경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50bp, 우리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의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도래했습니다. 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죠, 인상이? 네, 미국이 뭐 올리니까 네. 뭐 한국은행이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이 또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 물가도 한국은행이 발표했지만 5%대 물가가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밝혔거든요. 네. 지금 5.6%인데 그래서 내년도 뭐 초반까지 5%대 물가에서 한국은행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어제 환율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물가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쪽에 더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대외 금리차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간과할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총재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뭐 이 정도로 가면 뭐 한미 금리차가 1.25%, 125bp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준은 뭐 75bp 다음 달에 인상하고 12월 달에는 50bp 빅스텝을 네.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를 찍을 거고 한국 기준금리는 3.25를 찍으면서 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125bp 정도까지는 어쨌든 좀 그 스프레드를 한미 금리 간 차를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네. 기업들도 금리 올리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 구조적인 데가 아니라 심각한 위험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뭐 한국은행이 300bp, 3%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가계이자가 75조 정도 한국은행 계량 모델에 의하면 75조 정도 증가한 거니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기업부채, 가계부채 합쳐서 이자 비용입니다. 가계부채만 해도 지금 GDP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2,000조지 않습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면 똑같이 어쨌든 국민 경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 부담의 높은 그 이자율 부담이 부담스러운 계층부터 경제 주체부터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당장 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또 회사채 발행이 안 된다든지 또 변동금리는 3개월마다 조금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러다 보면 12월 말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좀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계와 영세기업,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뭐 부담스러운 소식들 일관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